공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공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외된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제가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의 피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상담을 했고, 이제는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만큼 힘이 난다. 네, 저희가 오늘 홍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도경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지원 자격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전연차 변호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 펠로우 변호사한테는 학교에서 어떤 걸 해주나요? 네, 공익 펠로우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을 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에 처음 나온 공익 변호사들이니만큼 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지도와 안내를 해주셔서 그 실무 수습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 지원도 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소중한 활동비. 너무 좋네요, 진짜. 교수님, 그러면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어떻게 이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익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펠로우십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국은 아직 그 공익 활동을 네. 위한 그 지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에서 공익 활동을 또 학교의 중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회에 나오는 공익 변호사들의 앞날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 펠로우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서울대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분들이 지원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했거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오정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로스쿨 다닐 때부터 막연하게 좀 공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변실을 마치고 이제 어디를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인권법 학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이 서울대 공익펠로우 프로그램 공고를 보내주면서 너가 찾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잘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래서 공고를 찬찬히 읽어봤는데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이제 공익 분야에서는 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에서 여기다 이런 생각에 그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경 변호사 어떻게 했었죠? 저는 이제 사실 제가 학교를 로스쿨을 다니고 있을 때 이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프로그램의 존재를 먼저 알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 학부 때 학내에서 성폭력 피해자 대리인단을 꾸려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좀 법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로스쿨 오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성폭력 상담소 이런 곳에 바로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사실 거기는 이제 상근 변호사를 두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제가 일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번 변호사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죠? 이유를 묻기에는 저는 일단 이도경 변호사의 강력한 추천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때 저는 법무법인 덕수라는 로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때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권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특히 노동권 중에서도 창작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한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분야가 현재 국내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좀 더 많은 자유도가 필요한데 자유도는 사실 경제력에서 오기도 해서 그래서 시간과 경제력 모두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도경 변호사가 강력하게 이 제도를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죠. 네. 저희의 취지와 목적에 딱 맞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창작노동자 권익보호의 연장선에서 이분들에 대한 사상검증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대한 연구용역 팀에 들어가서 그 연구 진행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 희망찾기라는 단체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법률 자문 제공과 송무 약관, 그리고 가끔씩 특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경 변호사 혹시? 네, 아주 훌륭한 활동을 보여주셨어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단체와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단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가 사건을 고소하게 된다든지 혹은 어떤 법률적인 대리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 소송 업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 개개인만에 대한 법률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담소와 함께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기획해서 그런 활동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은 일기 활동하실 때 어떤 활동 주로 하셨었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정보인권 분야를 주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때는 마침 이제 AI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이슈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 속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그 단체들과 함께 토론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뭐 입법 활동에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뭐 헌법 소원 등에도 참여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 관심 있었던 분야뿐만 아니라 이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양한 여러 변호사님들을 같이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뵙게 되면서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 활동 이어가려고 하던 중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관심이 덜했던 난민 인권 분야에 대해서도 센터 업무를 하면서 같이 소송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펠로우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니 서울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겠어요.